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캐나다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고용이 되고 어떻게 해고가 되는지, 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그 레이버 러를 아는 그런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자세한 거는 모르지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거, 들은 거. 자, 이게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캐나다는 사람을 고용을 하고 해고를 하는데 이 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경향이 있어요. 우선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보통 사람들을 고용을 할 적에 3개월이나 6개월에 3개월인 걸로 알고 있어요. 3개월의 프로베이션 피리어드라는 게 있습니다. 3개월의 프로베이션 피리어드라는 거는 뭐냐면 그래서 이걸 한국말로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캐나다에서는 3개월 안에 이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야. 이 직업과 맞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을 3개월 안에 잘랐을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3개월의 프로베이션 피리어드는 아무리 내가 파트타임이라든가 풀타임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직장을 잡았어도 보통 3개월의 프로베이션 피리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선 3개월 안에 이 사람이 진짜 아니다. 그랬을 땐 자를 수가 있는 거죠.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 잘라야 돼. 그러면은 굉장히 골치 아플 수가 있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자, 제가 3개월이 지나고 잘림을 당했어요. 자,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저는 변호사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얘기냐면 wrongful dismissal이라고 그러거든요. wrongful dismissal. 잘못 잘랐다. 나를 잘못해서 잘랐다라고 제가 그 회사를 걸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3개월 안에 이 사람을 진짜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한국에서는 뭐 정규직, 비정규직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정규직으로 캐나다에서는 3년 이상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3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사람들이 비정규직이라는 거는 파트타임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컨트랙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저희 회사를 시작을 했을 때는 컨트랙으로 시작을 했었죠. 자, 컨트랙을 1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extended 한다. 연장을 1년을 더 해주고요. 또 extended 또 1년을 또 연장을 해주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계속 연장이냐? 아닙니다. 3년 정도가 지나면 무조건 이 사람을 자르든지 아니면 풀타임으로 바꿔주든지 자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3년이 지난 다음에 또 extend 내가 또 연장을 하겠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캐나다에서는. 한국에서는 뭐 어떤 비정규직에서 뭐 10년을 일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캐나다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고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잘못했어요. 전번에 뭐 제가 잘못했을 때 얘기를 해드렸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공장에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해드립니다. 공장은 거의 다가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유니온이 돼 있어요. 유니온의 컨트랙이 거기 써 있죠.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워닝이 3번이 나갈 수 있어요. 제가 예를 들면 지각을 3번을 했습니다. 아니면은 전화도 안 하고 안 왔어요. 뭐 이런 거를 1년에 3번을 연속으로 했을 때는 그 잘못을 했을 때마다 어떻게 보면은 옐로우 티켓이 나가는 거죠. 경고를 해줍니다. 너희 2번, 3번까지는 봐줘요. 그 다음에 3번이 지나면 해고를 해도 이 사람은 아무런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가가지고 뭐 변호사를 사가지고 우리 회사가 이유 없이 잘랐다, 나를 잘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이 사람을 워닝을 3번을 줬어요. 4번째는 이제 레드입니다. 퇴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축구회사처럼.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들이 구조조정을 할 적에 사람들이 잘리는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을 했을 때는 이게 내가 잘못을 했건 안 했건 뭐 이런 걸 따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본 케이스는 뭐가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미 높은 데 계신 분들은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이게 그때 당시에 저희가 7월 며칠 날 우리 팟럭이라고 합니다. 팟럭이라는 건 뭐냐면 너도 음식 조금 싸오고 나도 음식 조금 싸오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다 점심을 같이 먹는 거예요. 자, 이거를 팟럭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날 이제 우리 팟럭 해서 먹자. 그러고서는 뭐 이렇게 저희 부서가 한 50명이 되는데 다 모여가지고 그래 이거 하자 이러고 있는데 저희 높은데 계신 분이 그런 거예요. 야, 그 날짜가 좋지가 않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짜로 하지 마. 절대 그 얘기. 근데 뭐, 그날, 너네, 그날 왜, 그러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너네 보스, 제일 높은 보스가 여기 토론토에 올 거니까 그날 하지 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우리 보스가 오는 거하고, 우리가 점심을 먹는 거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고서는 이제 전부 다 다들 팟럭을 해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다 해가지고 왔죠. 그날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래서, 저 IT 부서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쪽 부서, 저쪽 부서. 근데 부서장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부서장들이 다 와 있어가지고, 각각 팀별로 그 부서장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날 구조조정이 있는 날이었던 거예요. 구조조정이 있으면서 이 팀은 완전히 다 나가는 거예요. 이 팀은 완전히 토론토에 있는 팀인데 이거를 갖다가 다 어디 다른 주로 옮기겠다. 이 부서 전체 다.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쪽 부서에 있었던 그 친구들은 음식 싸갖고 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날은 완전히 울음바다였죠. 걔네들은 야, 나 어차피 음식 싸운 거 이거 너네들을 위해서 한 거니까 너네들 먹어. 그러면서 주고 가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서 이미 이 회사에서는 그거를 다 계획을 해놓고 높은 데 계신 분들은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이제 그분은 저한테 힌트를 준 거지만 저는 그런 거를 생각을 하지 않고 저는 이제 팀들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그날 점심을 먹으려고 그랬다가 눈물바다가 된 경우 그리고 이제 다들 음식을 먹는데 이제 씁쓸하지요. 물론 맛있게 먹었지만 씁쓸한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때. 자, 이런 경우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회사 생활에서 보면은 대부분들이 이제 퍼포먼스 리뷰를 합니다. 퍼포먼스 리뷰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그동안 했던 1년 정도의 성과를 리뷰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그런 거 하지 않나요? 그걸 뭐라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퍼포먼스 리뷰를 1년에 2번을 합니다. 저 회사 같은 경우는 중간에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는 거가 마지막 퍼포먼스 리뷰가 그 자기의 내년에 봉급이 어떻게 될지 아니면 보너스가 나갈지 안 갈지 아니면 뭐 내가 승진을 할지 안 할지 뭐 이런 거에 이제 대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퍼포먼스 리뷰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퍼포먼스를 리뷰를 했는데 대부분들이 저희 회사는 사람들을 그냥 뭐 실수를 했어도 그 퍼포먼스 리뷰를 할 적에 이렇게 나쁘게 주지는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을 자르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퍼포먼스 리뷰가 진짜 나쁘게 한 3년, 4년 정도가 됐었어야지만 그 사람을 자를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게 사람이 잘못을 안 했는데도 그 페이퍼상의 퍼포먼스 리뷰는 다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가지고 회사가 자르겠다. 이거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사람은 자기 변호사를 고용을 해가지고 회사를 고소를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대부분들이 구조조정할 때를 기다려요. 저희 부서에 있던 친구도 그 친구는 퍼포먼스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퍼포먼스 리뷰에서는 그냥 뭐 굿, 뭐 이 정도로 받았죠. 엑설런트는 아니지만 굿,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 회사가 한 5년 전인가요? 뭐 이랬을 때 이렇게 구조조정을 굉장히 크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기회를 봐서 그때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는 정리가 됐습니다. 그 사람한테 네가 여지껏 잘못했다고 그때 얘기를 해줄까요? 그렇게 얘기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우리 회사가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자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 그 뭐 회사에서 네가 잘못했으니까
자른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를 거예요. 그 친구는. 어쨌든 캐나다에서는 구조조정을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을 자름과 동시에 저희 회사는 그렇습니다. 캐나다 법이 그 사람이 1년을 일하면 일주일 봉급을 주는 게 법이에요.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1년을 다닌 것을 한 달치 봉급으로 계산을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친구가 10년을 저희 회사를 다녔다 그러면 10개월의 봉급을 회사에서 주는 거죠. 자, 그 안에 10개월 안에 그 친구가 다른 회사에 고용이 되면 저희 회사는 그 사람을 월급을 줄 이유가 없어요. 그때는 이제 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들이 뭐 그거를 패키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패키지를 받고 있는 동안은 그냥 있다가 그리고 나서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글쎄, 가끔 가다가는 그 구조조정을 할 때 잘라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제가 저 이제 그만 회사 다닐래요. 저 이제 retire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랬을 때 퇴직금은 없어요. 캐나다는 내가 퇴직을 하겠습니다 했을 때 퇴직금이 없습니다. 자진적으로 했을 땐. 근데 회사에서 잘렸을 경우 이렇게 구조조정 됐을 때, 자, 이랬을 때는 회사에서 뭐 이게 그 negotiation 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내가 1년 다닌 걸 갖다가 한 달 봉급을 줄 수도 있고요. 2달 봉급을 줄 수도 있고요. 이런 패키지를 제가 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제가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이거를 10개월 받을 거를 20개월을 받을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노동과 관련돼 있는 그 변호사들 고용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잘렸다. 변호사 사서 싸우시면 됩니다. 회사가 구조조정을 한다. 그래서 웬만하면 패키지를 어퍼링을 해요. 회사에서는 패키지를 어퍼링을 하는데 거기다가 페이퍼에다가 내가 사인을 안 하고 나는 변호사와 얘기를 해보겠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변호사를 사서 회사하고 싸우는 거죠. 돈 더 달라. 난 그냥 못 나간다. 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한국하고 조금 다른가요? 자, 그래서 캐나다는 잘못을 했을 때 충분하게 경고를 주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대부분들이 공장이라든가 뭐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제가 봤을 때 회사, 그러니까는 그냥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직업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다르죠? 자,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으시면요. 댓글 달아주시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